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국제법을 맡고 있는 고비입니다.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이제 조약법 협약의 뒷부분 종료 또는 이제 탈퇴, 정지 그 섞어서 나오죠. 무효 막 사유하고 섞어서 나오고 조약법의 일반적인 내용들이 섞여 나오니까 좀 난이도가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보셨고 막 박스 형태의 문제들 같은 게 좀 까다롭죠. 그래서 뒷부분 형태 그 뒤에 수록됐던 문제 형태가 또 곧잘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잘 익혀두셔야 되고 뭐 저도 이제 설명드리면서 약간씩 헷갈렸던 부분 뭐 유보 그러니까 통보만 하면 되는데 종료는 12개월 전에 이제 조약 종료 같으면 12개월 전에 이제 통보만 하면 되는데 조약의 유보 같으면 이제 반대하지 않으면 이제 추정되는 거잖아요. 수락으로 뭐 그거랑 제가 헷갈렸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면 이제 완전히 틀려버리니까 헷갈리는 거 조심하셔서 이제 좀 체크해 두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.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개념과 기본 권리 의무, 뭐 국가 승인 부분 이런 부분 이제 넘어와서 국가의 주권, 그러니까 요소가 무엇이냐, 그다음에 이제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냐, 뭐 이 정도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와 연결해서 이제 국가의 개념과 기본적인 권리 의무 부분은 국가 승인 이런 내용들,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 내정 불간섭 문제들,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국가 승인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풀어나가죠. 6번인데요. 국가 승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국가 승인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국가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어떤 다른 나라들이 해줘야 되는데 시기상조에 이 승인이 돼버리면 큰일 나버려요. 근데 솔직히 이건 뭐 정치적인 느낌이라서 시기상조에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게 사실상 승인이 되면 뭐 괜찮고 여기서 이제 법률적 승인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. 뭐 우리나라를 미국이 인정할 때도 우리가 1948년에 이제 8월 15일에 국가를 실질적인 어떤 모양이 있는 국가를 만든 거죠. 대한민국을.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게 이제 49년 정도예요. 그래서 이제 미국같이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방이고 뭐 지금도 그런데 사실상 승인은 이제 먼저 하고 법률상 승인은 뒤에 하는 거죠. 근데 뭐 그때 만약에 나라가 뒤집혀서 1950년에 우리가 먹혀버렸으면 시기상조 승인 돼버리고 마는 거겠죠. 이런 구조죠.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. 그다음에 이제 창설적 효력과 이제 이 선언적 효력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 장면이죠. 옳지 않은 거 갑시다. 국가 승인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가능합니다. 원래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. 명시적인 방식은 보통 이제 외교 관계가 수립되는 수교를 합의한다든지 아니면 뭐예요? 아예 국가를 승인한다고 외교부 장관이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. 외교부 장관이 관보 같은 데 고시해 버리면 된다. 국가 승인은 외교부 장관 명의로 외교부 장관 명의로 고시해 버리면 명시적인데 이 묵시적 방식도 가능해요. 이 묵시적 방식 같으면 외교 관계가 성립한다거나 수교라는 개념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나라에 대해서 독립을 축하한다거나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. 그다음에 이제 영사 인가장을 부여한다거나 아니면 영사 우리 자국의 영사를 파견하겠다고 해서 정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. 근데 이제 단수 이런 것들 우호 통상 항해 조약이라는 거 있는데 이런 걸 맺은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대체로 이제 국기를 승인한다거나 그 나라의 국기를 승인하는 거죠. 태극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승인해서 이제 인정해주고 이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되는 거거든요. 묵시적 승인도 가능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묵시적 승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게 제일 중요하죠. 실은 여기서 시험에서 문제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해서 좀 이따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이건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. 묵시적 승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저런 것들 무슨 비자를 발급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. 그다음에 인가가 없는 영사, 인가장 없는 영사 이런 업무 진행하는 이런 것도 안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외교 대표부 같은 거, 무역 대표부 같은 거 통상 보통 대표부라고 부르는 거예요. 무역 대표부 같은 거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요. 이런 것들을 파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 이런 거 가지고는 정식적인 뭐 그 관계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서 아직 승인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. 묵적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기 어렵다. 그다음에 이제 범죄인 인도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다.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. 이런 것도 가지고 뭐 어떤 아직 국가가 성립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범죄 인도 해줬다는 것만 가지고 국가 승인이 인정됐다고 얘기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은 국가 승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. 차후에 다시 보시겠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죠.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. 2번에 보실게요. 이거 맞는 얘기고
국가 승인 시에 일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아니, 조건 없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. 이거 뭐 나라가 뭐 일정한 어떤 조건들을 함부로 걸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. 이게 보통 선언적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그냥 다 모든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긴 해요. 근데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이 결국 이제 사실상 승인은 이게 여기까지는 결국 이제 법적 의미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법적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승인 전의 절차상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서 요거는 가능성은 남겨져 있는 거예요. 그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가능성은 남겨져 있는 거죠.